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변수가 많은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토요 경주는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도전 선수들의 기량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도 상당히 많고 공백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컨디션이 살아나지 못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스컵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는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공백기를 갖고 있는 최순영,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전준영, 전일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녹슬지 않는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는 양기원이 우승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초순영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득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쉽이 나오지 못했었죠. 그 점 때문에 금일 선수들 최순영의 몸 상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전준영이라든지 비슷한 또래의 양기원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입니다. 문영이라고 전정인 김재윤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용찬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변수라고 한다면 이로키가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남용찬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남용찬 믿다가 문영윤, 김재영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이로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우스컵 6경주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현하고 양진우가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박유나 3차권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는 이용주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본인이 강동기를 달고 때리다 보니까 막판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차권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최창훈, 함동주, 박종태가 경합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수 있죠. 이용주가 2월 28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밍을 좀 기다리다가 기습 나설 수 있는 박종태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8경기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상민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승부가 상당히 좀 짧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 공략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9경주는 우수에서 선행강자를 인정받고 있는 손재호가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손재호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선수들이 많이 손재호의 뒤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손재호가 금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에서 다시 만난 우성씨 선행감 발휘해 나가고 있는 강동규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손재호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광명 우스컵 4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평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최순영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작년 6월 이후 처음 출전인데 전일도 선수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취입을 나오지 못했었죠. 취입을 당하면서 3차고로 밀려났었던 최순영 전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좀 배제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은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고 양기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녹슬지 않는 기량 발휘해 나갔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2번, 3번, 4번 선수가 치열하게 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누구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득점만 놓고 본다면 단연 돋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기원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코로나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속감 발휘해 나갔었던 양기원입니다. 양기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래 선수죠. 전준영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기원이 90년 1월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9년생들하고 동갑내기 친구인데 문제는 전준영이 89년 1월생이에요. 정확하게 전준영을 만나서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또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준영이 때립니다. 양기원이 몰고 가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최순영 견제 나선다면 아무래도 양기원하고 전준영의 전략적인 타협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기원도 결승 가야 되죠. 전준영 최대한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순영이 전준영의 뒤를 물든 양기원의 뒤를 물든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취임 나서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최순영 득점이 원체 높기 때문에 이창만 해도 잘만 하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준영의 뒤나 양기원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3번과 2번이라든지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착순과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준영과 양기원을 양분해서 최순영을 2차권으로 공략해 나가는 3번하고 2번, 4번하고 2번 정도는 최순영 2차권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개적으로 이번 편성 양기원하고 전준영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아무래도 전준영이 힘을 쓰고 양기원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4번하고 3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4번하고 3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명의 선수가 뭉친다면야 삼복승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토요 경주는 결승 가기 위해서 선수들 상당히 치열하게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3명의 선수 중 1명이 차기로 밀려나게 된다면 경주감에서 떨어지고 있는 최순영이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삼복선에서는 박상서를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직선 추입에 실패했었던 문영윤 금일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을 뒤에다 붙이고 남영찬을 이렇게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데 꽤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아무래도 다시금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영인이 남영찬 활용에 나가고 김재영은 문영의 뒤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이 때려줍니다. 문영윤이 직선에서 넘어서고 김정을 불러들이게 된다면 두 번째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천과 동서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5번의 연합 쪽에 7번하고 5번 쪽에 연합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김재영이 남영찬을 활용해 나가고 문영윤이 전일처럼 막해 만족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입니다. 7번하고 5번이죠. 7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7번하고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남영찬이 때리고 문영인이 몰고 가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이번 편성 7번과 3번 동반 입상 7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7번하고 5번의 연합 쪽에 복승까지 염두하시되 7번,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찬이 힘을 쓰고 문영윤과 김정이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남영찬이 2로키 선행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2로키도 선행감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원과 훈련하면서 힘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2로키가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남영찬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2로키가 끝까지 주드럭을 발휘 나가고 뒤늦게 김재영하고 문영윤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 점 때문에 4번 머리가 가능해요. 4호나 47 경주권은 2로키 머리 놓고 4호 47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문영윤 전일 경주감 찾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김재영과 전략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 5번 두 번째 동반 입상 남영찬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성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문영현 여유있게 견제 나가면서 직선 뒷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승세 타고 있는 박성현 잘 마무리해서 특별 승급해야 되는데 특별 승급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성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박성현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드록은 박윤아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후미는 양진우가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윤아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박성현도 박윤아 다시금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윤아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진우의 직선 추입이 원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박성현과 양진우의 전략적인 연합이라는 점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쌍승 배당 잘 나와야 5.5배, 1.5배 정도 배당판 형성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2배까지도 배당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복승도 마찬가지예요. 1.2배 정도 내외에서 배당판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편성 자체가 쉬워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 깔끔한 쌍복 한 방으로 한번 꼽아 먹을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윤아의 시속감이 좋다면 박성현 결승 가기에서 양진의 추입이 좋기 때문에 견제는 가능합니다. 1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1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진의 직선 추입이 원체 좋기 때문에 1번, 2번 쌍복 승부 한방 승부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2번, 7번이 단연독보입니다. 1번, 2번, 7번 3복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박윤아가 버텨내지 못한다면 이상현이 마크에서 쫓아 들어가는 1번, 2번, 3번 정도는 차선책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현과 양진우 실력 기량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런 편성에서 또 배당이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성현과 양진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칫 양진우도 결승 가기에서 욕심을 낸다면 박성현하고 맞다이가 가능합니다. 박윤아의 선행이라든지 이상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2-3하고 2-7은 과감하게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2 쌍복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이용주가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은 본인이 김창규를 강동규를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때리면서 아쉽게 3차권에 만족했었던 이홍주 전체적으로 시속감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 이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홍주가 자칫 이번 편성도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용주가 힘을 썼기 때문에 금일만큼 박종태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태도 시속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포팀 선수들 자체가 자력형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박종태가 때리고 이용주가 몰고 가서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창훈 전일 힘겨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이용재 뒤를 바짝 물고 가거나 오히려 최창훈이 때려준다면 이용주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1번하고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박종태가 때려주고 이용주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1번과 2번 연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용주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전일은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만 막판 종속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결승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좀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박종태 선행을 이용주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종태가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고 함동주가 막혀 나가거나 이길 서브 예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 2번하고 3번, 2번하고 5번은 박종태 머리 놓고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용주가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태 선행 활용해 나가거나 최창훈도 선행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런데 득점은 최창훈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최창훈 쪽에 1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상민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부 거래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과연 박민호와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 류근철과 협공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상민 입장에서는 박민호보다는 류근철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류근철 완급 조제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세종팀 선배입니다. 장인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타이밍 제대로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희속감만 좋다면 정상민이 류근철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민호 보니까 승부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 기아특까지도 낮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경기를 펼쳐 나갔었던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던 4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가 초반 정상민의 뒤를 물고 가면 동서울과 인천이기 때문에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4번과 1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4번, 1번 두 차권인데 박민호가 기어를 낮췄기 때문에 류근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4번하고 1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상민이 박민호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류근철은 쉽게 경주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근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송현이가 대타 출전하고 있어요. 물론 기복은 심합니다만 송현이와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근철의 송현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경수가 코미급 막혀 나간다면 2번, 3번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하고 5번,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정상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뒤에 있고 류근철의 앞장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민호가 기원을 낮췄기 때문에 류근철이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가 먼저예요. 사이는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2-3하고 2-5하고 2-3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9경기입니다. 손재우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시속감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요즘 손재우 결승 가도 힘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손재우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하는 경주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손재우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재우 입장에서는 전일에서 다시 만났었던 우성시 한체대 후배입니다. 강동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은 이용주가 강동규 앞에서 힘을 쓰다 보니까 강동규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동규가 주도권 잡아 나가고 손재우가 활용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동규의 선행 정도는 손재우가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전일에서 다시 만난 우성식을 적극 챙겨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성식이 5주 만에 출전했어요. 최근 들어서 우성식이 계속해서 출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피곤이 쌓였었던 것 같습니다.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화끈하게 5주 쉬면서 몸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전일도 손재우 놓치지 않고 쫓아갔었던 우성식 다시 손재우 맡겨나간다면 쫓아갑니다. 2번하고 5번 동관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강동규의 선행감이 좋다면 손재우 몰가서 짧게 따는 경주가 가능하죠. 2번하고 6번은 차선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동규의 시속감이 원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강동규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학철이 다시 한번 라인 전환을 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성호도 아무래도 우성식 마크보다는 강동규의 뒤를 물고 가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3번은 6번하고 1번, 6번하고 3번 정도는 손재우 우성식 라인을 강동규가 깰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속감적인 면에서 손재우 월등합니다. 2호하고 26경주가 두 차권 안에서 전일에서 다시 만난 우성식 쪽에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유랑채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참조하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케아 레싱 경륜왕 검색하시게 된다면 PDF 다운받으셔서 컴퓨터에서 편안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